유일하게 문화원 산하에 지역사 연구소가 있긴 있는데 거제에서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2019년에 이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시민교육, 문화발굴, 그 다음에 이걸 시민에 알리고 시민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보고서도 내고 점차 역사 문화를 홍보하고자 해서 건립한 단체입니다. 회원들은 25명입니다. 전직 대학 교수, 전직 공무원,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역사 책을 발간하고요. 학생 시민교육, 역사문화 탐방, 시나 도에 시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22년 12월 19일 날 개소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 일들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공무원 교육을 이제 관광과 역사 교육을 했는데요. 2023년에 신규 공무원,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교육을 했고요.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교육생들한테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탑재를 했었고요. 자원봉사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 노인회,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거제 신문사하고 연계해서 거제 역사 다시 알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또 재향군인회하고 연계해가지고요. 나라사랑 교육 차원에서 거제 역사 교육을 하고 역사 유적지를 탐방을 했고요. 학생들이 군부대 가가지고 군복을 입고 배영체험도 하면서 거제에 대한 역사를 교육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또 옥포중학교는 그 옥포해전에 대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순신 리더십과 옥포해전에 관한 강의를 했고요. 또 거제문화원에서 2023년에 12강좌를 열어가지고 거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고대첩 축제 기간에 강당에서 강의도 하고요. 장수포 수변공원에서 출정식도 하고 또 배 타고 배 위에서 역사 퀴즈라든지 만세삼창 그리고 포토전 운영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62회에도 저희가 했는데 인원이 더 많아졌고요. 3분 만에 접속이 종료될 만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회도 하고요. 하나오션 해피니스홀 2층에서 거제 역사관을 운영해가지고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2024년부터는 섬꽃축제 기간에 꽃을 보러 오는 많은 시민들이 거제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역사관을 또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확장해가지고요. 거제 정신, 창의, 평화, 포용, 애향의 정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거제현 관아와 도호부에 대해서 부속 건물들의 위치를 다 확인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가배량 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때도 거제 역사관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크게 구한 거제, 하나 되는 시민 함께하는 거제, 거제를 빛낸 인물을 찾아라 이렇게 3개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탐방을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닙니다. 봉수대라든지 국가유산을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시에 건의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둔덕기성이 기존에 있었는데요. 토성으로 외성이 있다는 얘기를 구전으로 듣고 소장님하고 회원들이 가서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토성이 있더라. 그걸 확인했어요. 5m 간격으로 석축열이 있고 기존 토지에다가 토성을 싼 것이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이걸 확인해가지고 학계에 알리고 또 언론에 보도했던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제에 3단 일묘라는 성황단, 사직단, 여제단, 향교의 개성전 일묘라고 하는데 그 중에 못 찾은 게 우리 여제단을 못 찾았어요. 소장님하고 부소장님하고 작년 3월 8일 날 확인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전문가 이철웅 박사님 불러가지고 확인해보니까 맞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전국에 여제단 실물이 남아있는 게 거제밖에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 학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리고 지역 언론하고 이제 중앙 언론까지 보고했던 아주 중요한 발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각이 고지도에 보면 유일하게 표시가 되는데 이것이 어딘가 궁금해가지고 꽤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옥산 주유소 뒤에 실원윤씨 정렬각이 풀에 버려져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청에 보고하고 또 언론에 홍보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세워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동로가 거제 이름인데 부산의 동네에서 자기네들이 동로라고 그래가지고 학술대회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발표도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화원 지역사연구소에 거제 역사에 남겨진 이야기라는 책을 또 만들었고 재작년이죠. 거제 최초의 이야기는 최근 이제 거제 기네스북이라고 해서
거제 최초에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또 책을 2권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님 합의에 건의한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사등성이 경남 기념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자기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만약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다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 여기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국가사적화하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사등성 주변에 크게 이렇게 붙여놨는데 결국은 이 사등성이 역사적 가치가 거제 최초의 읍성이다. 그러면서 많은 유구가 지금 남아있어요. 해자라든지 성곽이라든지 운물이라든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러한 성곽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관광 자원화시키기 위해서는 KTX 종착점이 옆에 들어와요. KTX 시발점이 종착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나간읍성처럼 멋지게 꾸미면 아마 또 하나의 우리 거제에 아주 멋진 명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국가사적화 승격하자고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배량 진성이 지금 원래 가배량 진성은 통영에 있는 가배량이 일로 넘어오면서 이름까지 바뀐 건데 원래 여기는 오화포였어요. 오화포 경상 우수영이 맞고요. 경상 우수영이 거의 20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용으로도 겸하여 사용했다가 그리고 1601년 4대 통사 이시연이 여기를 경상 우수영 겸 삼도 수군 통제용으로 식주를 썼어요. 이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였는데 1604년에 이 경상 우수영이 부룡포로 가면서 통영 오륜리에 있던 가배량 진성이 일로 왔어요. 만호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배량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원래 가배량 진성을 경상 우수영성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것도 마찬가지 경남 기념으로 되어 있는 국가사적화 시키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성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리를 놓게 돼 있어요.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가지고 이 가배량에서 추봉도까지 한 1km 되는데 그거만 놓게 되면은 지금 추봉도에서 한산도 다리가 나져 있고 한산도에서 도남도까지 이제 다리 놓도록 지금 예산이 할당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남해안 쪽으로 해서 이순신 승전 관련된 길이 마련된다. 요거를 우리가 국가사적화 승격기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시에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봉수박물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봉수박물관이 없습니다. 전국에 사실 500여 개가 넘는 봉수대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봉수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봉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군들이 임진왜란 때 넘어왔을 때 제일 처음 발견하는 데가 어디냐? 가라산 봉수예요. 가라산 봉수에서 발견해가지고 한산 봉수에서 서울에까지 12시간 만에 신호를 전달했던 곳인데 그만큼 초기 봉수가 거제에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거제현하고 거제보가 연결되는 계룡산 봉수라든지 수군진 있죠. 거제는 유난히 수군진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각 수군진하고 연결되는 요망이 있어요. 그리고 거제도 옛날에 목장이 많았거든요. 그 목장을 지키기 위한 목장에 또 요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제는 수군진 요망, 국가봉수, 현하고 연결된 거 다양한 종류의 봉수가 지금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봉수를 우리 거제에 박물관 설립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관광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봉수가 봉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 통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수부터 해가지고 좀 삑삑 뭐 핸드폰 AI까지 지금 쭉 나가는 최초의 우리 국가 통신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발전사를 갖다가 거제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봉수 노선과 봉수꾼이 거기서 의식주 생활하는 모습이라든지 수군진과 요망체계 뭐 이런 것들을 잘 익숙시킨다면 흥남 철수 기념공원 만들었듯이 한국 봉수박물관을 거제에 만든다면 멋진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냐. 국회의원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이거 기존에 있던 거고요.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 다 묘사한 겁니다. 상당히 많이 찾았어요. 거제가 정말 봉수의 보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물건들은 뭐냐면 우리 거제 이구석 씨라고 그분이 보면은 옛날 전화기부터 해가지고 삐삐 핸드폰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거하고 봉수하고 연결해서 최신까지 하면은 국가 통신 체계가 탁 한눈에 볼 수 있는 물건도 이미 확보해 있다. 그래서 거제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구영등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장목에 있는데 원래 거기가 영등이었다가 산으로 이용하면서 지금의 둔덕이 신영등이 되고 지금 구영이 이제 구영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수군진이 옮기면서 다 지명이 바뀌잖아요. 조라가 옮기면서 신조라, 구조라가 되고 또 율포가 옮기면서 구율포, 신율포가 되듯이 영등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쉬운 거는 둔덕의 영등진과 관련된 유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 지난번에 한번 찾은 게 운물 하나 찾았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유적이 좀 남아있으면 예를 들어 뭐 기성관터라든지 아니면 객사터라든지 이런 게 좀 남아있으면 구영등 다시 복원한다든지 그 이름이라도 살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좀 아쉽다. 영등 오광대라 하는 게 맞아요. 영등 오광대가 있어요. 저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일리는 있어. 그제 영등 오광대가 오래됐고 사람들 다 몰라요. 그래서 통영에 있는 오광대로 알고 있다든 아니면 고성에 오광대 그런 식으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줄 기회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제 영등 오광대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역사문화 연구니까 이것도 하나 문화에 들어가니까 무형 문화니까 그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알고
쭉 가야 돼요. 우리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시민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토영 오광대가 그제 학산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다 하는 게 최초에는 그 뭐 연예계에 써져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사라졌더라고.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냥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거는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지정이 되고 육성을 하는데 이제는 이름도 없어졌고. 그 제가 몇 개월 전에 고성을 가서 고성 오광대 박물관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예. 전승관이. 예, 저희는 오광대는 이름이 붙여진 데가 있을라도 모르겠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관심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거제 섬꽃 축제 할 때 처음으로 역사관 운영했거든요. 그때 한 20만 명이 이렇게 관광객이 왔는데 우리 역사관을 들어오신 분들이 한 2,000명 들어왔어요. 1% 보고 있거든요. 거제 시민 100명이 있다면 한 명만이 역사에 관심이 있고 역사관 하면 와서 들어와서 한 바퀴 둘러볼 정도가 되고 99명은 사실은 좀 관심이 없더라. 너무 아쉬운 건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역사를 아는 사람이 고향을 사랑하게 되고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제의 미래를 발전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고향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생기고 정체성을 가지고 자긍심이 있어야 그걸 후손들한테 알려주고 야 여기 가보자 하면서 자꾸 이제 그 거제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는데 역사를 모르면 어디 갈까 하면 그냥 바람의 언덕이나 가서 바람이나 쉬자, 계룡산 올라가서 산이나 보자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둔덕기성, 수정산성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 우리 거제 선조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 거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후손들한테 알려주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나중에 성공해서 와가지고 거제를 헌신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역사 단체의 목적인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참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 점수를 준다면은 한 30점 정도 옛날에 한 10점에서 30점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5개 수령이 있었는데 지금 4개 수령은 나름대로 역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걸 접목시켜서 개발을 했는데 유독 갱상우 수령만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가벼랑성이라는데 이는 와포 갱상 우수형성으로 부는 것이 맞다. 그래야 옛날에는 장군이 하던 것을 그 가벼랑성어는 대령쯤 하는 그는 왜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지 이 참 이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하는데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유물, 유구 등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걸 하루빨리 행정기관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굴 정비하고 한다면은 우리 거제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이 될 소지가 충분하다. 천장산 일본군 4대 기지터, 쌍금마을에 포진지 6개, 시루봉이라고 타포산성의 그 절충장군묘 등등 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 유래하고 입간판을 안내판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래 하는데 용샘폭포라고 8, 9m 높이가 그리 돼요. 옛날에 남부 초등학교 그 소풍 장소였다. 또 뭐 맹주실 한 타래가 들어가는 깊이였다. 막 상탑삽에 보니까 이거는 연중 물이 마르지 않고 큰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장관을 이루고 있고 또 그 위에 한 2m 이상짜리 쌍폭포도 있기 때문에 입간판 세우고 정비만 한다면 우리 거제만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뭐 제가 발견한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작년에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입구부터가 솔직히 무지개길 초입구에서 내려간 게 있더라고요. 길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던 것도 무형도 그 만들어서 하는 데가 지금 도깨비라든지 무슨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있는 건데도 이걸 발굴하지 못한다면 진짜 어느 바보 아닙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문도 폭포 안내판부터 조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못했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답사를 했어요. 예, 둔덕이 한번 오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그때 직접 방문해와서 알지만 근데 이따 가보면 그 궁굴이라는 걸 자체를 알 수 있는 그 안내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 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역사문화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한 이유는 거제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의 역사를 알므로써 정체성을 찾게 되고,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다 거제가 고향이거든요. 부모님들은 고향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거제인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져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외지로 나가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연어가 회귀해서 돌아오듯이 거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려면 먼저 거제인으로서의 그 자긍심과 애양심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또 학생들에게 지역사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나 교육기관에서 좀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 한국사 교육은 이제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거제 지역사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좀 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가보면, 야, 이런 교육은 처음 받는다. 이런 교육을 정말 받아야 되겠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제 역사를 또 문화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면 좋겠다. 교육센터를 만들던 아니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지역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정말 거제인으로서 정체성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라봅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회원들이 한 20몇 명 되는데요. 한 15만원씩 1년에 회비를 받아가지고 여기 사무소에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탐방 갈 때 탐방 비용 들고 해서 모자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책도 쓰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제 사비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역사문화연구소가 운영이 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누구 월급 받는 사람도 없고 다 자원봉사자들인데 사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 방안을 좀 모색하고, 또 시장님도 이 자리에 2번이나 오셨습니다. 지금 병관유 선생님 2분 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원의 지역사 연구소가 있는데 역사를 하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사설단체는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있는데, 근데 사실 일본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통영도 마찬가지고 문화원은 문화원이고 민간단체의 역사연구소, 연구소 별도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화원 산하 지역사 연구소 들어가면 활동이 제한됩니다. 거기서 딱 책 하나 쓰는 거에 활동할 수가 없는데, 이게 밖에 나오니까 모든 축제에 우리가 역사연구소, 역사관을 운영할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책도 쓰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민간단체, 정말 근거 있는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결국은 문화원하고 역사연구단체 같이 서로 경쟁하면서 상생하는 그 효과가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걸 좀 아시고 꼭 기관에만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민간단체도 잘 하는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뭐 한 5, 6년 전에 거제현을 면사무소로 옮기고 거기에 동원하고 내야하고 이렇게 다 한다고 마스터 플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까지 다 해가지고 용역까지 받아놨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땅을 옮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이번에 책을 하나 쓰거든요. 다시 쓰는 거제 역사 이야기를. 거기에 바로 아까 나온 거제 고지도에 거제현에 간 부속 건물들이 있어요. 객사, 동원, 내야, 관청,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현재 위치가 어디라는 걸 다 찾았습니다. 거기 옥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복원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거제현 관아 내에 있는 건물들은 지금 증축이 안 되거든요. 증축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좀 더 투자를 해서 거기를 우리가 뭐 나간업성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거제현 관아는 옛날 지도에 다 요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번 살리면 우리나라 최고의 멋진 거제 도호부. 이게 현이 아닙니다. 우리 거제가 1711년부터 도호부였고요. 도호부는 종 3품이 지휘하는 곳이었어요. 현령은 종 5품이고, 그러니까 종 3품을 지휘하던 그런 거제현 칠곡도호부처럼 엄청나게 큰 도호부였기 때문에 이 도호부 관아에 있는 모든 부속 건물들 다시 우리가 살리고, 정 못 살린다면 거기에 간판이라도 세워놓고, 아니면 통영처럼 바닥에라도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가 군 관청이었다, 여기가 옛날에 운물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지도 보면서 야, 여기가 운물이었구나, 아, 여기 관청이었네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역사를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걸 저희는 이제 다시 복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웃한 그 통영에 통영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통제형인가 하여튼 그걸 복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역사적 고정이 이미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역사학자분들이나 이렇게 연구하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고 십시일반 지원해 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보면 큰 국제국제한 제시라든지 나이온스라든지 큰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내용에는 보면 봉사락하는 게 크게 들어있는데 그 봉사를 이 역사에 조금 힘을 좀 실어줬으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유가 맞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십시일반에서 모은 돈으로 월세 내고 막 이런 하다 말씀하실 때 우리 이순신 장군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막 전쟁에 나와서 전쟁 이겨갖고 공리를 해야 되는데 빨래하고 있고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분들이 좀 더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행정기관에서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번 흔들어주세요. 자, 거제 출신인 원희 씨, 거제 역사문화연구소 야호! 감사합니다.